입시에 대한 말 못할 고민. 이제 참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전국민 입시 고민 해결 프로젝트 입시왕 월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펜타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네, 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다. 지금 날씨 날씨가 찌개네, 덥다고 그냥 한혜진 아주. 선생님이 아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이거 뭔 냄새야? 이거 양치질 안 하고 온 거 아니야? 와, 씨, 너무 불쾌하다. 빨리 나가고 싶다. 무더운 여름 입이 텁텁하고 짜증날 때는 테라브레스. 입시왕 시즌 9 고3 성적이 낮은 방황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송 시작합니다. 펜타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공기가 가을 공기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올해 8월 거의 말일에 가까워 가고 있고 이제 뜨거웠던 여름 방학도 이제 거의 다 끝났죠. 끝났고 이제 고3 아이들은 이제 원서 접수의 대혼란을 거쳐서 이제 그 사실상의 어떤 그 이제 자포자기? 해탈이라고 합니까? 이거 사후세계 느낌이죠. 예, 이제 예,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27일입니까? 벌써 6일입니다. 26일. 이 방송이 9월 초에 업로드될 수시 전에 업로드 하실 거죠? 8월 1 중에 네. 갑니다. 이거는. 확실합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방송이 업로드될 쯤에 엄청나게 고민을 할 겁니다. 이제 특히 고3 학생 부모님들이라면 수시 원서 어떻게 쓰냐. 이게 6장이니까 미친 듯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예전같이 무한대였을 때는 사실 그렇게 고민 안 했어요. 쓰면 되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물론 고민을 하지만 네. 걔네들은 약간 좀 배부른 고민. 행복한 고민이죠. 약간 뭐 걔네들 입장에도 행복하진 않아요. 그렇진 않죠. 예, 왜냐하면 더 좋은 데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하는데 또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약간 부럽다. 저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것도 부럽다. 그러니까 이제 네. 어머님들이 그 뭐 이렇게 아주 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어머님들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고3 되면 이제 대화 끼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자식들이 있는데 내 자식은 지금 막 두 분은 이제 막 성적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막 한이쌤 자식은 막 아빠가 뭐 해준 게 뭐 있어? 뭔데 대학 가라 말아야? 막 이러고 있어. 네네. 프로쌤 자식은 지금 쇼미더머니 나간다고. 그렇죠. 지금 트로트 부르고 있어. 애가 트로트랑 힙합의 경계도 모르는 상태야. 제 소원은 학교만 가라. 제발 졸업은 하자. 이런 느낌? 요런 아이가 있고 나는 지금 공부 잘해. 막 나는 뭐 의대 준비시켰어요. 애는 의대 간다 고 네. 그러고 나는 야 그런 데 가서 고생하니까 서울대 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만나서 대화가 돼요? 만나서 나 서울대 보니까 아니 나 서울대 가고 보내고 싶은데 애가 의대 간다고 자꾸 그러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워. 이게. 공감이 힘들어요. 예. 공감이. 짜증나죠 사실은. 연락 끊습니다 바로. 실제로 어쨌든 부모님들이 모임을 안 하신대요. 옛날부터 친하게 지냈던 막 그렇죠. 했던 좀 민감하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민감하니까 대학 입시라는 실제로 문제가. 막 천불나 가지고 집에만 박혀 있고 부모님도 우울증 걸리고 이런 부모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저 고3 때 모임을 했어요. 한 반에서 한 10명이 모이셨더라고요. 그중에 대장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거 아세요? 어머님들 모이면은 어머님들 서열 생기는 거? 그 서열이 뭘로 생기는 줄 아세요? 보통 이제 그 자식의 어떤 성적. 자식 성적으로 네. 언니 되는 거래요. 근데 네. 한 어머니가 다시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얘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어머니가 모임에 안 나오신다고. 아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방송은 이제 살짝 성적이 조금 열심히 했거나 혹은 열심히 안 했거나를 막론하고 이제 원서를 쓰려고 봤더니 이제 성적이 조금 아쉬워서 조금 아쉬운 게 아니라 오늘 방송은 좀 많이 아쉬워서 그냥 예. 이건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상황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되게 이게 필요한 방송이에요. 제가 이거 구독형 설명에서 했는데 이 내용을 이제 구독형 설명에 들으신 분들이 이거 공개 방송으로 돌려야 된다. 왜? 많은 얘기가 너무 내용이 좋다. 아 그래요? 이거는 왜냐하면 무조건 들어야 된다. 정보가 없어요. 예. 이쪽은 정보가 없어요. 없고 일단 굉장히 소외돼 있죠. 학교에서나 뭐 학원에서나 이제 모든 그게 핵심입니다. 예. 너무 소외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범한 일반 이게 성적이 좀 많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모님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애가 공부를 안 하거나 이래가지고 성적이 낮은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그래도 뭔가 정보를 찾아서 뭔가라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성적이 낮은 학생들 대다수는 사실 부모님들이 교육에 그렇게 관심이 없거나 네.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좀 환경적으로 좀 불우한 환경에 있거나 있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관심이 생길 수가 없는 게 예. 모든 입시 정보는 수도권과 지방 몇몇 대학들만 있지. 맞아요. 맞아요. 그 외의 대학은 그냥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다닌다고 말도 안 해요. 예. 그냥 조용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성적이 낮은 학생들한테 물론 관심은 있으시겠지만 그냥 입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도움을 크게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 모르세요. 얘네들. 그러니까 뭐 내신이 뭐 3등급 때만 돼도 무슨 입시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무슨 대학 정보들이 이제 막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네. 거 이제 관심 있는 대학들은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그거를 살짝만 벗어나면 이제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막 익숙하지 않아요. 예, 막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이게 쉽지가 않죠, 현실적으로. 예, 아주 성적이 낮은 아이들을 위해서 일일이 다 정보를 찾아주거나 하시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보도 일단 많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현재 입시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매체, 미디어, 뭐 유튜브 이런 거 많은데 뭐 다 뭐 연대 고대야 그냥.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성적이 의대. 낮은 아이들을 위한 유튜브는 연대. 대부분 낚시성 정보예요. 6등급 뭐 가천대 가능, 예. 뭐 5등급 뭐 어디 인서울 합격 뭐 이런 정보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비현실적인 정보 말고 좀 현실적으로 한번 다가가 보자. 그래서 예. 구독형 설명회에서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거 공개로 해서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런 방송을 저희가 몇 번 했었어요. 네, 했죠. 그런데 예. 사실 제일 관심이 없었어요. 예. 저희가 연고대 하는 게 차라리 관심이 더 높지. 재밌는 건 연고대 갈 만한 애들이 그 정도 인원은 아닌데 네. 그건 관심이 많고 이런 방송을 하면 또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떨어져요 확실히. 예. 예. 조회수나 이런 게 저희가 여러 번 해봤는데 네.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 입시양이 우리 사회의 공기 아니겠습니까? 뭔 소리입니까? 또 갑자기. 공기는 있어도 없어도 모르는. 그렇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아니 공기. 없으면 왜 그만이 없으면 주고. 아 그렇구나. 있으면 좋은 어쨌든 공기와 같은 잘해야 본전인. 방송이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일선 교실에 가면 요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의 비율이 반이 넘습니다. 거의 5등급에 내신으로 그렇죠. 치면 이제 5등급에 가까운 예. 아이들의 비율이 절반 이상 정도고 사실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지금 3등급까지의 비율이 약 23%까지 주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 정도면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잘한 거죠. 잘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3등급이면 약간 뭐 중위권이다, 중하위권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기 시작해 버리니까 4등급, 5등급 대 아이들은 어떻게 더 뭐 예. 그래서 저는 상담하실 때 어머님들이 이제 가끔 오실 때 막 약간 부끄러워하시는 분도 봤어요. 우리 아이 성적이 뭐 이런데 뭐 보여드리는 게 부끄럽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현실적으로도 약간 소외되어 있고 자신감도 굉장히 없고 입시 정보도 없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입시왕이 한국 사회의 어떤 공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기가 아니라고. 형. 우리 뭐야 그럼?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야. 형. 공기는 없으면 주는 건데 뭐 입시형 없다고 뭐 있어?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은행나무 같은 존재. 알겠습니다. 은행나무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은행나무와 같은 보통 은행나무가 똥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냥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된다. 뭐 그런 네. 느낌입니다. 예. 건강에 좋은데 악취를 풍기는. 네. 예, 그래서 이 방송을 펜타키 선생님께서 아주 정성스럽게 기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제 입시왕에 광고해주신 우리 광고 협찬 홍보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연속 전국 취업률 1위 대학교 우송대학교 이제 시즌이 됐죠. 입시 시즌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송대학교 놀라운 거는 거의 유일하게 이 정도 경쟁률을 유지하는 대학이 없습니다. 지방 사립대 중에 엄청난 경쟁률과 펑크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른 대학들은 뭐 미달났다.
지방 소멸. 예, 전혀 없습니다. 우성대는 놀라운 현재 돈 주잖아요. 입학해주면 다른 대학들은 입학 그렇죠. 경력으로. 예, 그만큼 근데 많이 학교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맞습니다. 실제로 또 예. 그거에 대한 퍼포먼스를 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학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자동차 대학교고요. 자동차에만큼은 진짜 우리나라 넘버원이고 자동차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튜닝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주 자동차 대학교 출신의 인재들이 아주 자동차 대학 출신의 인재들이 이 자동차 업계를 상당히 꽉 잡고 있다. 예. 그래서 자동차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미래의 어떤 자동차 산업에 좀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아주 자동차 대학교. 그러니까 이제 예, 이게 꼭 저는 찾아보세요. 이런 그럼 거기 나오면 자동차 만들 수 있냐? 내가 현대자동차 가서 연구원 되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군대도 국방연구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야전 사령관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런 전공자들이 이제 야전 사령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자동차 대학교 또 예. 관심 부탁드리고 18 어른 캠페인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한 보호 종료 아동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캠페인에 또 관심과 사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입시왕 아카데미 오늘 이제 2학기 강의가 또 시작이 됩니다. 예,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알차게 강의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지만 온라인 같지 않은 온라인을 통해서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입시왕 아카데미 온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이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어쨌든 최종 목적지는 대입이잖아요. 그렇죠. 블랙홀 같은 현실적으로. 존재잖아요. 네. 그죠? 네. 다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엔. 근데 그 대입이 또 서열화가 엄청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관심,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상위권 대학, 심지어 상위권 대학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이제 스카이 뭐 이런 식의 몰려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소외돼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낮다는 어떤 기준이 뭡니까? 근데 일단 기준. 원래 성적이 낮은 거의 기준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등급 후반인데 내가 의대 가고 싶잖아요. 낮은 그럼 성적이 거죠. 낮은 거예요. 네. 걔는 막 답답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들 모임 가가지고 왜 의대 보내라 그렇게 했는데 막 내가 1등급 후반밖에 안 됐어. 근데 나름 그 엄마는 그래도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또 한이 엄마랑 홍프로 엄마는 이제 또 속 뒤집어는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네. 상대적인 거긴 한데 오늘은 좀 약간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 성적이 낮은 학생들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예. 기준을 제가 예. 정했습니다. 성적이 좀 많이 예. 낮다. 일반고 그냥 평범한 일반고입니다. 네. 평범한 일반고 기준으로는 한 4.5 이하. 4등급 중후반. 예, 4등급 중반이 넘어간다. 내신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럼 4.4는 아닙니까? 걔네들도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한 그 정도 되면 이제 제가 오늘 다루려는 이 학생들의 포진돼 있다. 예. 혹은 아니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평균 5등급이야. 전 과목이 전체적으로 사도 하나가 없을 정도로. 네. 예. 그래서 쉽게 이런 거죠. 말하면 이제 예. 4, 5등급 이하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신은 5등급인데 모의고사는 2등급이다. 얘네들은 아니야. 그럼 아니죠. 이 기준이 아닌 거야. 네. 내 모의고사는 박살났는데 내신은 그래도 2등급 돼요. 그래도 걔네들도 아니야. 걔네들은 이제 다른 색인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내신이 이렇게 4등급 중반이 넘어가고 네. 솔직히 평범한 일반고에서 4등급 중반이면 모의고사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 학생들이 오늘 타겟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기준으로 내신이 이제 4등급 중후반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 수시에서 대학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예. 힘든 게 아니라 네. 뭐랄까 이제 어려워지죠? 선택지가 네, 엄청나게 선택지가- 많아져 이제. 오히려 많아지죠. 예,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많아지죠. 선택지는 많은데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이 안 보이는. 네. 예, 다 그런 다 상태가 청구원 되고. 대학교 아니에요? 이거 어디 있는 대학교야?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궤도, 그러니까 입시 전문가로서의 어떤 항상 그런 패턴이 있어요.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그런 궤도가 정해져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드로메다? 뭐 되게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엄청나게. 갤럭시 수많은 별들 사이를 그렇죠. 이제 예, 배회하면서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갈지 네, 본인 인생도 모르는. 네. 모의고사도 이제 5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정시에서도 뭐 수도권이나 이런 건 좀 멀어지고 네. 멀리 또 은하계를 탐방해야 되는 그런 점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 기준은 내신
모의고사 둘 다 거의 이제 4, 5등급 이하로 떨어져 있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두 분도 자주 만나시니까 아까도 네. 제가 방송 녹화 전에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어때요? 이런 학생들 만나보면 전반적인 어떤 학생들이 어때 보이고 또 부모님들은 어때? 그래도 이런 내신 학생들이 저희 상담을 오시거나 많이 오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교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음. 상당수 학생들은 관심이 없을 겁니다. 예, 어때요? 어떤 애들이 되게 순박하고 예, 착하고 예, 말도 잘 듣고 예, 그렇습니다. 요런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네. 입에 굉장히 안 좋은 이물질이 들어간 표정을 딱 짓고 좀 이렇게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도 있죠.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라디오 방송은 좀 편이 안 되겠지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표정이 딱 제 네네네. 표정이에요. 아이고 이해돼. 마스크를 뭔지 알 썼는데도 것 같아. 제가 그 표정이 보입니다. 왜냐면 눈빛을 통해서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또 예. 막 이렇게 서로 네네네. 이제 부모님 얼굴 안 마주치고 이제 이런 부류의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뭐 두분 네, 저도 네. 그러고 뭐 이게 근데 의외로 또 다양한데 네. 근데 일단 공통적으로는 좀 뭐랄까 학생들이 막 이 성적에서 막 적극적으로 진학 의지를 막 불태우거나 그런 건 막 없죠. 정보를 찾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착한 애들은 대부분 착합니다. 그냥 사실 나름대로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이 학업과 관련해서는 포기했는데 이제 엄마의 어떤 마지막 기대를 위해 부응한다거나 네. 그냥 하는 척이라도 한다거나 네. 네, 아니면 진짜 홍보 선생님 같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데 그렇죠. 왜 데리는 거야 도대체 예. 짜증이 이제 한창 나 있는 그런 막 경우도 이런 있습니다.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는 이런 성적 학생들이 온 다음에 일단 부모님들은 상당히 지금 애가 타는 상황이다. 근데 오늘은 이런 부모님들 포함 지금 아이가 방치된 아이들 얘네들까지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면 학교 선생님들이 반에서 좀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 중에 고3 학생들한테 이 방송을 꼭 한 번씩 들어보라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빨리 시작 좀 해주시죠. 자 예. 우선은 이런 학생들한테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 얘기를 꼭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갑자기 뭐 괜찮다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요 지금? 네가 성적이 안 좋은 게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다. 예, 괜찮아요. 이러. 아까는 뭐 성적 틀린 개수대로 때리고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건 이제 예전에 선생님들이 관심을 표하는 방식의 일부였다. 예. 근데 저도 100% 동감하는 얘기고, 예, 저는 우리나라 입시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 그지 같은 세상에서 굳이 네가 거기에 적응하려고 이렇게 바둥바둥 거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괜찮다. 근데 저는 약간 괜찮은 의미가 다른데요. 뭐가 다릅니까? 근데 뭐 방금 얘기했잖아요. 교육이 잘못돼 있다. 그렇죠. 저 우리나라 교육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교육을 막 비판하고 이렇게 막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괜찮다. 네네. 야 이게 다가 아니다. 전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뭐가 하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필요해야 돼요. 우리 아빠 할아버지가 강남에 빌딩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의미로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괜찮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어떤 아이들이 이 학생으로서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얘네들은 학생이었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부여된 직업이 학생이었단 말이야. 네. 직업은 늘 바뀌는데 근데 지금 첫 번째 직업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미 일단 경기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저의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가 한국 시리즈를 하면 7차전을 한단 말이에요. 예, 야구에서 그렇죠. 야구에서 7차전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차전을 하는데 9회 말이고 9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1차전에. 예. 어. 그런데 이제 한희쌤의 방금의 어떤 이런 괜찮다는 야 괜찮아. 그 야구 공놀이에서 뭐 하냐? 그래. 공놀이 하지 마. 그 공놀이 따위 그거 뭐해? 그 야구 선수들 뭐해? 맨날 까불고 야 그거 뭐해? 야 하지 마. 야 때려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거예요. 자 2차전이 있다. 2차전이 있다. 네. 근데 선생님 이미 1차전 9대 0입니다. 네. 무슨 2차전이 있습니까? 2차전은 내일 새로운 0대 0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차전을 9대 0으로 져서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2차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2차전은 다른 새로운 게임이라. 우리 지금 에이스 박살나고 1차전에 안타 하나밖에 못 쳤는데 그 옛날엔 또 희망이 있습니까? 야구 선수들도 이제 방망이를 가지고 또 평등하게 또 교육했었지.
제가 운동을 했잖아요. 예. 선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 이미 징계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럼 그때부터 벌벌 떨기 시작한대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결과가 아니라 뭐 팬들의 뭐 비난이 아니라 이제 라커룸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흐리멍텅한 정신력을 고쳐주는 이제 코치들의 코치들이 있으니까. 코치들의 이제 엄한 어떤 근데 방망이 세례가 무서워서 펜타키 선생님은 어쨌든 이번 입시가 그냥 인생의 1라운드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인생 망한 것처럼 할 게 뭐 있냐?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부모님들이 서울대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의대 가고 서울대 가고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다음 라운드를 유리한 포지션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서울대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서울대 자체가 목적이면 서울대 입학하면 죽어야지 인생의 목적인데 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서울대를 나오면 우리 아이가 취업도 조금 더 다른 대학보다는 수월할 것 같고 수월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잖아요. 근데 꼭 아닌 분도 계세요. 그런 거 하지 않긴 한데 뭐 어쨌든 네. 서울대 백수, 서울대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음 라운드를 네. 준비하는 거니까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직 여러 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 그리고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거야. 예를 들어서 내신 안전 아이들 데리고 야 그거 봐라. 야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어? 내가 평소에 공부 좀 하라 그랬어 안 그랬어? 너 지금 지금 막 이렇게 대학 찾고 그거 크니까 뭐라 그랬어 내가. 왜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갈 수 있는 방법과 미래를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과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가 해봤자 사실 뭐 그렇죠. 다 지나간 얘기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괜찮다고 해주세요. 성적이 괜찮다. 조금 이제 힘들어도 뭐 그 부모님이 성적에 관심 많으시면 좀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자, 네. 부모님들도 너무 스트레스 그래요? 받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내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학원에 돈을 갖다 바치고 내가 그 돈만 아껴서도 지금 그걸 비트코인에 샀으면 차라리 내가 인생 졸업을 했을 텐데 이 자식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부모님들도 괜찮다라고 해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괜찮다. 오케이. 일단 괜찮다. 네. 자 그다음에 안 괜찮으면 네. 어떡할 거냐. 구체적인 대안을 또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 학생들은 이제는 괜찮다가 1순위고 일단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 상태로 만들어 두시고 이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끝까지 해보겠다. 끝까지 해보겠다. 혹은 한 번 더 해보겠다도 포함됩니다.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라운드를 한 번 더 연장시켜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끝까지라는 건 이제 내가 뭐 수시를 넘어서 그렇죠. 정시까지도 그렇죠. 내가 한번 도전을 간다. 네. 내가 수능까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혹은 제가 지금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방향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정신 차렸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어머님들,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끝까지 해보겠다. 요런 선택지. 지금의 결과를 요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죠. 더 노력해서 올라가 보겠다. 한 번 더만 해보겠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모르겠어요. 해볼게요 끝까지 그래도. 요 선택지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심하게 하겠습니다. 네. 또 고급 용어를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까지 해보겠다는 건 이제 끝까지 어쨌든 수능이 그래도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뭐 길게 잡으면 거의 3개월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이라도 자기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렇죠. 이 친구들이 또 수능 공부를 이제 보통 여름에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네. 이런 친구들 그게 네. 아니면 예. 이제 여기까지 해보겠다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학생부를 모아서 지금 받은 성적과 비교과를 활용해서 수시에서 일단 끝내야겠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부는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 빨리 라운드 끝내고 다음 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애가 성적이 진짜 안 좋은데 그거 여기까지 하면 대학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갈 수 있습니다. 있긴 있죠.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1번 선택지를 원하시죠. 이런 아이들은.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해보자.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래도 성적이 안 좋은데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 아이한테 그래도 수능 해봐라.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들 다양한 수능 관련된 정보를 듣고 야 뭐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업로드한 수학 인문계 폭망직전 이런 방송도 듣고 야 이렇게 뭐 하면 된대 야 이게 생각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 입장이라니까요. 맞아요. 아이들이 하기 싫고 여기까지 하고 싶으면 못해요. 평양 감사도 본인 싫으면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이의 의지를 존중해줘야 그게 돼요. 제일 중요하죠. 예, 어머니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등급 때 아이들은 사실 아이들의 학업 의지나 이런 게 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끝까지 가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네. 제일 중요한데 없으면 못해요 얘네들은. 네. 예.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게 될 리가 있습니까? 그 유튜브에 수많은 동기부여 영상, 네. 공부 자극 영상, 그리고 공부 학습 방법 영상, 그리고 막 다양한 방법들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안 하겠다는데, 네. 내가 안 먹겠다는데. 그래서 그럼 얘네들 어떡합니까? 그냥 일단은 물론 사실 근본적으로는 얘가 대학을 갈지 말지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오늘의 전제는 대학을 가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아이가 성적이 낮고 되게 어떤 스페셜한 어떤 진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일단 대학을 가는 걸 추천해요. 네. 그래서 대학을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지방 사립대는 진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네. 문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또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는 방법은 수능 올인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능 올인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거를 뭐 아이는 하겠다는데 엄마가 야 네가 해서 뭐해? 네, 그렇게 하면 근데 안 되지. 어쨌든 아이의 의지대로 해주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수능 올리라는 거는 야 지금부터 해가지고 성적 올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겁니다. 비록 지금 9회 말 9대 0으로 지고 있지만 끝까지 마지막 타선 마지막 공 하나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팬들한테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투수가 선동열이야.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 스트라이크를 이미 먹었어. 그래도 나의 눈빛만큼 그렇지. 눈빛만큼은 내가 노볼이지만 무기력하게 당하지 그치. 않겠다 타석에서. 패스를 내서 이렇게 맞춰서 아슬아슬한 파울이라도 한번 그렇죠. 만들자. 이게 야구 팬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 선수가 얼마나 간절한지가 보이거든요. 어떻게든 출루를 하겠다. 어떻게든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거지. 네. 뭐야 선동열 치면 홈런 가능해. 네가 일단 홈런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3루타 시작하면 일단 분위기를 우리한테 갖고 올 수 있어.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네. 그냥 정상적으로 예. 타석에 들어가서 그렇죠. 끝까지 원래 해라. 하려고 했던 예. 건 하고 들어와라. 삼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 내신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가 한 4등급, 5등급 뭐 6등급이 나오는 애들한테 야 지금부터 하면 무조건 3등급 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예. 일단 근데- 끝까지 네가 근데 최선을 다하는 어머님들이나 거야. 이런 분들은 이제 아직도 그런 약간 옛날에는 막 그런 게 있어요. 100일 공부해서 막 무슨 좋은 대학 갔다 뭐 이런 이제 100일의 기적, 옛날에 삭발투혼, 예, 삭발톤 이런 거 하셔서 아직도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면 1, 2등급 가능하지 않나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어렵다. 이런 그런 대화를 듣고 있는 아빠가 갑자기 야 아빠는 말이야. 야 50일 딱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예. 뭐 근성이 없어 이 자식들은 말이야. 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끝까지 해보는 건 이제 수능 올인인데 이것도 그렇죠. 너무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고 아이들이 이제 요 등급대 아이들은 사실 공부에 대한 부담감과 이런 게 되게 큰 아이들이거든요. 괜히 또 걔네들한테 압박 줘서 뭐 이렇게 하고 막 해서 1, 2등급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고3이니까 네. 우리 그냥 끝까지 어차피 수능 공부는 해야 되니까 끝까지 가서 응시장에 가서 네가 아는 거 최대한 많이 풀고 나오자. 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다음 라운드에도 경험이니까. 그래서 네.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끝까지 한다, 여기까지 한다. 네. 이 두 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 이 성적대 아이들 중에 부모님들이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이 하는 선택이 끝까지 한다, 여기까지 한다가 아니라 논술이랑 학종 선택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논술이랑 학종은 선택은 가능하지만 그게 해결 가능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를 명심을 하셔야 돼요. 아니 네. 우리 아이가 선생님 보세요. 내신도 안 좋고 수능도 안 되는데 그럼 어째 대학을 갑니까? 그러니까 쓰세요. 쓰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아니, 없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논술학원 설명회 갔다 왔는데 5등급도 다 뭐 무슨 대학 하고 그러던데요. 갈 수 있죠. 연대도 갈 수 있죠. 5등급이고 7등급이고 갈 수 있죠. 내신 반영 1도 안 일반고인데 하는데. 일반고라던데요. 일도 안 하고 건대도 내신 반영 안 하고 네. 어머니 수능 최저는 뭐 두 그리고- 과목인데 두 달 하면 두 과목은 집중적으로 하면 무조건 맞습니다. 옆 동네 보니까 학생부 관리 엄청 해가 내신이 4등급인데도 한양대도 가고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쓰고 싶은 대로 쓰는데 네. 그게 이제 해결 가능한 방식은 아닐 것이다. 네. 그냥 쓰고 저는 만약에 그런 관심이 있으시면 전 쓰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선택지는 여기까지 하겠다, 끝까지 하겠다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논술과 학종은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내신이 부족하니까 예. 이걸 이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뭐 여기까지 하는 예. 와중에 논술 학종을 쓰든가
뭐 아니면 끝까지 하겠다는 와중에 논술과 학종을 쓰는 건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서브적인 선택지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논술은 어차피 뭐 아시다시피 확률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게 사실인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요즘 이제 내신 안 되면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워낙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예전 같은 변수, 기적과 같은 입시 사례 이런 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펜타키 선생님 말씀은 이제 내신이 안 좋다 해서 뭐 논술 학종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쓰긴 쓰는데 해보세요. 끝까지 네, 해보시는데 해보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될 해결 가능성이 안될 없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네. 염두에 두고 전략을 구상을 하셔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두 가지 선택지를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설명을 네, 좀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 싶은 학생들 일단 여기까지는 내가 정시까지는 제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 타석은 안 들어갈 테니까 대타 쓰십시오.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성적 낮은 애들 만나보면 여기까지 하고 싶은 애들이 더 많아요. 많아요. 네. 만나보면 여기까지 하고 싶은 학생들은 일단은 먼저 요걸 알아야 돼요. 네 성적이 어떻든 간에 일단은 대학을 진학이 가능하다는 거. 5등급도 갑니까? 선생님 6등급도 가능해요? 일단은 사실은 평균 7등급 이하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성적이에요. 맞아요. 사실 막 진짜 막 뭐 운동부나 막 진짜 막 하여튼 그런 학생들 아니면 그래도 대학 진학을 조금이나 생각하는 학생들은 제가 평균적으로는 평균 6등급대가 일반고에서는 그래도 제일 낮은 등급대지 예. 7등급 이하는 일단 찾아보기 힘들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6등급 심지어 7등급도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있긴 있죠. 있습니다. 대학 갈 수 있어요. 4년제 갈 수 있습니다. 진학 가능한 대학이 심지어 가능한 대학이 어딘데요? 그게 아니라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예요. 지방 대학은 지금 현재 진학의 문제가 아니라 네. 뭐 예를 들어서 자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 같은 경우가 교과전형 평균 성적대가 5등급대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경북대로 5등급이 어째 갑니까? 상주 캠퍼스가 5등급대 학과들이 많아요. 많아. 그냥 단순하게 설명해 드리면. 그리고 물론 예. 거기는 수능 최저가 있긴 해요. 그렇죠. 예. 그게 높진 않지만 어쨌든 얘들한테 높을 거예요. 예. 아, 저 수능도 안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전남대 여수 캠퍼스가 있습니다. 전남대를 5등급이 갑니까? 예. 여기도 5등급대 학생들이 갑니다. 예. 5등급대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부에 관심이 했던 척이라도 했다면 제일 낮은 성적대거든요. 일반적으로. 심지어 우리 애는 진짜 공부 안 해. 진짜 선생님 그 평균 7등급대 후반 우리 애입니다. 만나보기 힘든 네. 그의 자,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펜타키 선생님이 이제 예시를 든 학교들이 더 많은데 예. 그 중에 이제 국립대학교고 그렇죠. 이게 이원학 캠퍼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같은 대학이에요. 같은 대학이에요. 같은 예, 대학. 같은 대학이고 무슨 졸업장에 뭐 예. 이렇게 다르게 찍혀나오고 그게 아니고 예. 예, 그냥 같은 대학이고 보통 이제 과가 다른 네. 게 이렇게 있는데 그게 경북대 상주캠, 전남대 여수 캠퍼스, 강원대 삼척 캠퍼스 얘네들이 이제 뭐 이런 거죠. 경희대가 서울에도 이제 캠퍼스가 있지만 국제 캠퍼스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느낌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원학 캠퍼스가 되어 있는데 이 캠퍼스들의 성적대가 굉장히 낮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점 국립대 이원학 캠퍼스도 이 정도 성적이니까 네. 제가 이 학교를 바꾼 이유는 다른 학교들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국립대들. 예를 들면 저의 고향에 있는 안동대. 안동대. 그리고 군산에 군산대. 있는 군산대. 예. 이런 데들은 성적이 비슷합니다. 예. 비슷해요. 굉장히 사실상. 낮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심지어 지방 사립대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지방 사립대. 뭐 저희의 어떤 동반자 같은 대학교인 우송대. 우송대는 꽤 높아요. 뭐 그래도 자 높지만 우송대도 어떻게 보면 내신 계산식에 의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까보면 4등급 때는 5등급 대 학교생도 충분히 예, 충분히 갈 5등급도 수 충분히 있어요. 합격이 예. 가능해요. 사실상 의지만 예. 있다면. 근데 이제 우송대는 인기가 그나마 좋은 대학이라서 네. 그런 거지 다른 대학들은 인기가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학들은 거의 뭐 미달 수준의 그렇습니다. 예, 성적인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시에서도. 그러면 아 그래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군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막 이제 갈 수 있는 대학이 많다고 막 얘기를 해줘요. 네. 뭐 강원도 뭐 이렇게 뭐 저기 뭐 이 대학 A 대학 B 대학 C 대학 막 얘기를 해주면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아니 그런 대학 나서 뭐 합니까? 아니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그래도 어디예요? 이런 질문 하시잖아요. 자 잘못된 질문입니다. 아니 왜 또 예. 잘못됩니까? 잘못된 질문이에요. 네. 그걸 하시려면 끝까지 한 단을 선택하셨어야 돼요. 예.
그걸 하시려면. 근데 지금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대학 문제는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학 문제가 아니라 여기까지 하겠다는 아이들은 진학 문제에서 이제 진로 문제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2라운드가 예비 2라운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대한 네. 이제 마음을 비우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진로의 문제로 턴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마음을 2라운드 비우고 뭐 그 대학 나와서 뭐 하냐 이런 생각 자체를 이제 비우고 예. 그렇죠. 2라운드에 다시 시작하자. 예. 그러니까 야, 얘 성적은 어머니 그냥 안 한다니까 여기 A, B, C, D 이렇게 쓰세요. 선생님 거기서 그래도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그런 질문이 방향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굳이 하지 말고 예.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라. 예. 그러면 이 아이를 이제 진로 문제로 바꿔야 돼요. 진로 문제. 그러면 이런 근데 고민을 해야 돼요. 이 학생들을 제가 낮게 보면 얘들이 또 진로도 상당히 또 맞아요. 불투명합니다. 진로도 의지가 없어. 전반적으로 예, 여기 떨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성적이 낮으니까 진로 얘기가기가 사실은 좀 부끄러운 거예요, 지네들도. 그런 면도 예. 있고 예. 우리나라에서 진로라고 해봤자 대부분 성적이 좋아야 갈 수 있는 진로들밖에 없거든요. 아이들한테 진로라고 심어주는 것들이 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진로도 성적 때문에 아이들이 막히고 있는 거야. 위축돼 있는 느낌이 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아마 아무 생각이 없거나 있어도 얘기를 못 하거나 이걸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학과 선택의 문제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 맞습니다. 학과 선택.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 보통 아무 생각이 없다면 자 일단은 끝까지 다닐 수 있는 학과. 그리고 이 학과를 나와서 어쨌든 이 전공을 조금 그래도 내가 2라운드, 3라운드에 좀 적극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학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철학과? 철학과는 일단 지방대는 거의 없어요. 잘 모르겠다. 그냥 진로는 물론 그냥 얘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럼 저는 일단 컴퓨터 계열을 추천합니다. 아, 네. 그냥 무난하게 예, 컴퓨터 계열. 컴퓨터 계열. 일단은 앞으로의 시대는 뭘 해도 IT 컴퓨터가 이제 사실은 근본 학문이잖아요. 그죠? 이 시대는 이제 어제는 근본 학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컴퓨터를 배워 놓으면 분명히 어떻게든 도움이 돼요. 예. 나중에 뭐 윈도우를 다시 깔 때도 좀 도움이 그렇죠. 될 수 있고요. 예, 네. 집에 야 이거 컴퓨터 왜 이래? 할 때도 이제 엄마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거 마우스가 좌클릭이 안 돼. 왜 이래? 어쨌든 컴퓨터 쪽이 어쨌든 일자리도 워낙 많아져 있고 꼭 꼭 예,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IT 계열 쪽에 뭐 사무직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직종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예, 그런 쪽 인력은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권유해 주신 것 선택지가 같아요. 되게 많아요. 예, 예.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방대는 인문자연 구분이 없으니까 인문 계열도 진학이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은 그래도 컴퓨터 IT 이런 게 좀 친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막 엄한 학과들 보내면 힘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오히려 막 진짜 네. 내가 막 자괴감 빠지고 이거 뭐 하는 건가 싶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배워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저는 외국어 관련 학과도 또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문과 애들 중에 예, 외국어 관련 학과.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합니까? 뭐 그냥 아무거나. 뭐 아무거나? 일본어. 니폰? 예. 일본어라도 배워놓으면 일단 뭐라도 외국어를 몇 개 해놓으면 일단 사회 나갔을 때 하다못해 뭐 일본 여행 갈 때. 그렇죠. 유튜버를 하든가 일본 유튜버를 하든가 이제 뭐 예. 근데 문과 어머님들이 자꾸 어문 계열 나오면 뭐 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는 거꾸로 경영학과 나오면 뭐 하냐고 물어보거든요. 예. 어차피 경영 이런 거는 이제 기본 옵션의 시대니까 뭐 차라리 이런 딱히 꿈이 없거나 뭐 그러면 외국어라도 하나 이렇게 그 뭡니까? 다이조부 뭐지? 칠리파랑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런 거 하여튼 조금이라도 해놓으면 문과는 쓸모가 생긴다 언젠가.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네. 그러니까 유명한 대학교 경제학과 나와서 그러면 이제 이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막 생각하거든요. 네. 대기업 들어갔어. 와 대단하다. 과장, 뭐 차장, 부장, 이사까지 달았어. 네. 성공했구나. 나와서 치킨집 합니까? 본인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실패하면은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되게 리스크가 커요. 예. 제가 요즘 좋게 생각하는 직업은 은퇴가 없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은퇴가 없는 뭡니까 직업.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인테리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우리 그 도배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요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전문직이고 도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세요. 한 번만 해보면은 그 사람을 다음에 부르게 됩니다.
못해요 저는. 못해요. 예.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자동차 관련 업종 있잖아요. 네네. 지금 여기 입장에 광고한 데가 어디라고요? 아주 자동차 네. 대학교. 자동차 관련 산업이 진짜 이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음. 뭐 하다못해 뭐 거기 뭐 랩핑 한다든지 네. 본인이 약간 전문 기술과 숙련된 경험치를 쌓아가지고 이제 본인 사업하는 거예요. 그럼 은퇴도 없고 직장 상관 눈치도 안 보고 네. 해서 되게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게 좀 기술을 배울 수 있지만 한번 배워두면은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사실 학벌에 대한 욕심만 내려놓는다면 저는 이제 이런 기술직들에 대해서 좀 재평가를 다시 하고 있는데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기술이 있으면은 은퇴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 텐데. 그런 면도 있죠. 예. 예. 사실 직장인들이 파리 목숨이거든요. 언제 금방 막 좋다가도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수십만 명 다 그냥 예. 그죠? 자의반 타의반 명퇴를 해야 그래서 되니까. 홍프로님은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약간 전문성 있는 기술직. 과 선정에서도 그쵸, 예,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좀 이렇게 같이 배울 수 있는 거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 뭐 저 말도 맞지만 예. 저는 약간 좀 적어도 조심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 지나기 뭐가 문제야 그냥 야 전문적인 기술 배워. 그러면 이제 보통 선택하는 것들이 뭐 간호, 물리치료, 네네. 뭐 치위생, 뭐 유아교육.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진로랑 너무 이렇게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것 학과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피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은 근데 예. 이 아이들은 어차피 성적이 안 돼요. 2등급 때 아이들은 그쪽 진로가 성적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네. 아니 근데 간호도 다 찾아보면 전문대까지 있긴 있기 있죠. 때문에 예, 있어요. 4등급 때도 진학 가능한 데 있긴 있고 있어요. 그리고 뭐 유아교육은 사실은 뭐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이 학과가 진로랑 너무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데 아이가 나중에 적성이 안 맞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빼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경영 나와서 뭐 하냐고 하는데 네.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영학과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취업 생각하면 자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간판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학과입니다. 예. 그런데 왜냐하면 뭐 서강대 경영, 저희가 저번에 방송할 때도 경영은 서성한 중에 서강대 경영이 제일 알아줍니다. 업계에서는 뭐 이렇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어 전공을 했다 그래 보세요. 네. 서울대 얘가 일본어 전공했어. 서울대는 일본어과가 없긴 한데. 네, 아, 그래요? 예. 네. 뭐 그렇게 칩시다. 그러면 이제 예. 뭐 고려대 고대에 일본어 전공했어. 있습니다. 예. 근데 나는 지방에서 그냥 일본어 전공을 했어. 그러면 제가 만약에 뭐 관련된 사람을 만나면 그 대학 간판이 아니라 그냥 일본어를 누가 더 잘하냐 이거야. 얘가 고려대 일본어 나왔는데 일본어 잘 못하네. 얘는 지방에서 나왔는데 일본어를 되게 잘해. 일본어 덕후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맞아요. 대학 간판이 영향 안 미친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도 그래요. 얘가 컴퓨터를 카이스트 나왔는데 윈도우 포맷도 못해. 야, 너 뭐 했어 거기서? 뭐 했냐고 이 자식아. 그래도 걔는 먹고 삽니다. 네. 다른 쪽으로 먹고 삽니다. 근데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는 사실 약간 좀 다른 영역이라 하더라고요. 예. 그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머리랑 그렇죠. 실제 프로그래밍의 그 재능이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제가 그쪽 공부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계급장 떼고 실력으로 붙는 그렇죠. 거예요. 계급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로.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학원 있잖아요. 유명한 학원 졸업생들이 어떤 대학 졸업생들보다 취업도 잘 돼요. 그 학원에서 한 2년 트레이닝 받으면 그 회사에서 취업에 딱 취업하자마자 바로 실무진 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 간판이 백그라운드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는 덜 학과를 선택하시는 그렇죠. 게 그다음에 무난무난하고 그게 제가 대표적으로 컴퓨터나 외국어 컴퓨터나 계열이라는 업무 얘기예요. 계열들. 예,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하는 게 그냥 네. 무난한 선택이다. 네, 뭐 얘가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글로 보내면 그렇죠. 되는데. 물론 본인이 나 엄마 사실은 나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아 엄마 뭐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뭐 난 진짜 뭐 생명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고 뭐 그런 예, 선택 그럼 하시면 이제 되는데 그 하시면 되는데 만약 없다. 없다면 대부분 없을 거니까 예, 아무 생각이 없거나 없어요. 좀 애들은. 이렇게- 예, 일반적으로. 예, 희미한 경우 생각이 이런 선택의 차이는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조심스럽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 나와서 뭐 합니까로 물어보지 마세요. 네, 거기 나와서 뭐 할지는 이제 2라운드에서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학교 관련해서는 요것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외지에 있는 학교만 아니면 돼요. 너무 외지에 있다. 학교로 가는데 입학을 딱 받고 학교로 이제 한번 가는데 레비를 찍었는데 뭐지?
내비가 중간에 사라졌었는지 막 여기저기 뭐야 이거? 잡히고 찍히고 그 아빠 정도는 제대로 아니에요. 찍은 거 맞아? 그 정도는 아닌데. 막 근데 이렇게. 너무 좀 우지에 있는 학교들도 좀 가끔 있어서 그거는 이제 딴 게 아니라 이제 좀 통학하거나 이런 게 너무 통학도 그렇고 힘드니까. 약간 의욕이 좀 의욕이 그래도 너무 의욕이 떨어져요. 되게 떨어져요. 근데 그런 데를 좋아하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왜요? 우리 아이가 야 여기서는 사고를 칠래야 칠 수가 없겠구나. 예. 어머니들 오해하시는 게 사고는 만들어서 치는 겁니다. 예, 사고는 만들어 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좀 너무 오지에 있는 거는 비추천드리고 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의 간판보다는 그렇죠. 정말 실력이 좀 더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라운드 제가 말했죠. 예. 2라운드, 3라운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네, 학과들. 그런 학과들을 잘 눈여겨 보시는. 예, 대학의 캠퍼스 생활도 그래도 네. 즐길 수 있는 물론 네. 막 신촌 같은 연세대 앞에 신촌 막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아니지만, 예. 예. 자, 그 다음은 또 뭡니까?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네. 이렇게 정하잖아요. 진로 네. 문제를 어느 이제 학과를 갈지를 과랑 정한다. 대학은 어느 정도 그러면 뭐 찾아보면 대학들은 있긴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네, 많고. 여기는 진학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냥 그럼 이성적으로 될까요?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줘요. 우리의 성적이 이런데요. 거기에 이것까지 지원해서 그럼 다 알려줍니다. 네. 그냥 합격이 아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네.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네들한테 이제 남은 것은 수능 최저나 아니면 수능 최저도 싫다 그러면 이제 면접 정도만 남아 있거든요. 네. 지금 물론 저는 수능 최저도 하기 싫고 면접도 보기 싫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신 100으로 뽑는 학교만 지원해도 돼요. 네. 근데 면접 정도는 봐야 될 거예요. 그런 학교가 많죠. 왜냐하면 그래도 좀 뭔가 인프라가 갖춰진 학교들은 조금의 더 성적이 좀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 조금의 더 성적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내가 5등급이지만 6등급이나 커버할 수 있는 게 면접이란 말이야. 네. 이게 면접형 교과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면접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면접 대비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이 또 보통 이제 면접도 약간 자신 없어 하더라고. 맞아요. 다 자신이 좀 없어. 그래서 뭐 이렇게 말도 우물쭈물하고 하니까 이제 면접도 왠지 좀 불안불안한데. 면접이 예. 야,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면접 준비만 하면 되는데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면접 준비를 되게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헛소리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가서. 그게 왜냐하면 헛소리. 그게 그 아이들 입장에서 어려운 게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들어본 얘기가 부모님에게 헛소리 좀 작작하라고 입만 열면은 쓸데없는 소리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소리 헛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평생을 헛소리만 했는데 애가. 아니, 평생 헛소리를 하지 말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면접이 아이들이 좀 불안불안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그거죠. 안 해서 이제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어렵지 않나요? 공부를 진지하게 할 만한 좀 의지가 있는지 예. 학교 수업을 잘 따라올 수 학과에 있는지 대해서는 그렇죠. 기초적인 조사나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잘 구분을 못하는 애들 많거든.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성실하게 학교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지가 가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가사 선생님 말씀대로 이상한 소리 뭐 그런 거 하지 맞아요. 말고 그냥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착실하게 하면은 네. 저는 그 정도도 아니에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지금 두 분이 뭡니까? 말씀하는 네. 정도 아니고 네. 제가 말하는 헛소리는 뭐 얘가 선생님 제가 컴퓨터학과 인문계인데 써서 뭘 알아요 제가 괜히 막 컴퓨터 물어봤는데 헛소리하면 어떡해요 제가 막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일본어 배운 적도 없고 저는 심지어 한문도 다 8등급인데 어떡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말하는 헛소리는 이런 거예요. 여기 뭐 우리 학교 지원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엄마가 쓰라 그래서 안 돼요. 이런 거예요. 되게 솔직하네. 이런 거. 네. 이런 거. 어떻게 왔어요? 그러면 뭐 우리 학교 버스 타고 왔는데요. 우리 학교 진짜? 진짜 그렇게 대답한다고? 예. 우리 학교 하면 열심히 다닐 생각 있어요? 반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라니까요. 그리고 A 대학에 와가지고 저기 B 대학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가 어느 대학을 왔는지 무슨 학과를 썼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헛소리예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의 관심, 기본만 지켜, 정성, 기본만. 기본. 진짜 면접자가 기본만. 뽑아줄래 뽑아줄 수가 없는 멘트들. 그렇죠. 진짜 학생이 와서 어떻게 왔어요? 버스 타고 왔는데요. 우리 학교 왜 지원했어요? 엄마가 가라 그래서요. 우리 학교 뭐가 좋아요? 옆에 있는 대학. 그 대학은 뭐 취업도 잘 되고. 여기 A 대학 아니에요? 네. 이 학생은 여기 A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았나? 이 콤보를 맞으면 면접자가 현타가 올 것 같아. 야, A를 뽑는 거는
나의 인생을 부정하는 얘기다. 자존심이 문제지. 자존심이. 야, 이거는 아무리 차라리 미달로 가자.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아, 그래서 면접이 있더라도 그렇게 이런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은 경쟁이 아주 치열하거나 그러니까 네. 지원자들도 뭐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펜타키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기본적인 것만 너 여기 왜 왔니에 대해서 그래도 한 줄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살짝 몇 개 준비만 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지금 준비도 여기 이런 이제 지방 대학들은 면접 예상 문제 이런 것들 뭐 유튜브나 다 올려놔요. 다 올려놓기도 그러니까 실제 하고. 그 예상 문제 다 나오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뭘 물어봤는데 모른다. 예를 들어 내가 나는 인문계인데 그냥 컴퓨터 하라 그래서 컴퓨터과 갔는데 마지막으로 컴퓨터 관련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 했는데 물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램과 관련된 질문을 했다. 램을 용량을 올리면 컴퓨터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근데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를 수 있죠. 램이 네. 뭡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모르는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그냥 진짜 대학까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뽑아주세요. 이러면 돼요. 그냥 이게 중요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다.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의지. 열심히 하겠다. 요거. 예. 그래서 요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일단 그 요즘 대학들이 홍보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네. 면접 이런 진짜 다 올려놓더라고. 지방 대학들은 어떤 문제 나오고 이런 것도 이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대사 몇 줄 준비해갖고 그냥 좀 외워서 들어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부담스럽지 않아도 여러분 된다. 모르는 문제 당한 문제 나오면 그냥 모른다 열심히 하고 하겠다. 진짜 열심히 해서 예. 하겠다 이러면 돼요. 그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다.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A 대학에 와서 제가 B 대학 뽑아주시면 제가 B 대학에 뼈를 묻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안 하면 된다고. 헛소리만 하지 말라. 헛소리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수시에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네. 아이들을 위한 이제 일종의 이제 대책들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진학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것도 내려놔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은 대안은 이제 거점 국립대에 이원학 캠퍼스들이 그래도 일단 대학 이름은 들어봤으니까 그런 면에서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랑 너무 멀거나 너무 낙후된 지역만 조금 피하자. 그리고 과 얘기는 아까 살짝 얘기 들었죠. 그래서 요즘은 또 이런 것도 약간 있더라고. 지역 인재 채용 뭐 이렇게 엄청 하는 많습니다. 지역 인재 공기업이나 채용이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눈여겨 보셔서 예. 지역 인재 쪽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방법이 괜찮아요. 부산 전남 쪽은 요즘 지역 인재 채용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굉장히 거. 많고 저희가 예전에 그 괜찮더라고요. 목포 해양대 갔을 때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지역 인재 채용 공기업.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역 인재 쿼터 지역별로 있는 공기업에 있는 그런 거를 약간 염두에 두고 선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조선해양공학과나 이런 것들도 취업이 정말 잘 돼요. 잘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겠다는 애들은 이제 아이들은 여기까지고. 이제 끝까지 하겠다는 애들은 어떡하냐 이제. 이제 끝까지 수능 올인. 선생님 제가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런 아이들 보면 진짜 좀 마음이 뿌듯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딱 봐도 공부 안 했어. 얘가 작년 겨울에 뭐 했니? 누워 있었대. 근데 열심히 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뭐 있냐면 누워 있어. 이런 친구들은 진짜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내가 누워서 힘을 비축해서 너무 좋더라고 이런 친구들 보면.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방법도 설명해주고 공부 방법도 이렇게 하는데 꽤 이런 아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수능 올인하는 게 선생님 그래 수능하면 막 한날에 결정되고 너무 리스크가 좀 있다는데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사실 방법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수능 올인이. 그렇죠. 왜냐하면 의외로 리스크가 매우 낮습니다. 이 방식이. 아니 선생님 수능날 망치면 어떡합니까? 얘는 이미 엄청나게 망치고 있는데 이미 실수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뭘 망치냐 이거. 우리가 흔히 이제 투자해서 예. 바닥이 어디냐 그걸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가면은 미치진 않는다 적어도.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는 사실 기억나는데 애가 모의고사가 5등급이에요. 근데 찍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답을 밀렸었대요. 답을 밀렸었는데도 5등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5등급이 나오고. 예.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거의. 그래서 어쨌든 이게 리스크가 상당히
적어요. 막 진짜 막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고 예, 두 과목 이상 답안지를 싹 다 막 밀려 쓰거나 막 이러지 네네네. 않으면 아니면 막 진짜로 수능 시험 뭐 매뉴얼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막 강퇴당하거나 이런 것만 아니라면 리스크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면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진학의 차원에서는 물론 네. 그게 서울대를 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선택지가 좀 더 늘어난다. 네. 예, 요 정도 상황입니다. 예. 지금 수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예, 높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거든. 나는 네. 수능까지 했는데 오히려 수시보다 못 갈까봐.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예. 가능성은. 진짜 막 진학의 문제 답안지를- 아니에요. 답안지를 백지로 내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면 올라갑니다. 짜지 정시 때. 마시고 그다음에 이 방송을 혹시 듣고 있는 2학년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 우리 아이의 미래인 것 같아. 자, 2학년 학생들은 더 좋습니다. 솔직히 2학년 학생들은 지금부터 수능만 해도 거점공립대 본캠 진학도 가능해요. 1년만 해도. 지금 정시 커트라인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많이 떨어져 지금. 있어요. 아니 솔직히 예전에는 1년 공부해가지고 다 좋은 대학 가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1년 공부하면 저는 충분히 수도권 대학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열심히 준비하면. 예, 예. 열심히 하면. 네. 예. 자, 근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공립대가 정말 1년 준비하면 되냐? 혹은 우리 아이가 지금 남은 두 달도 어떻게 하면 한번 놀아볼 수도 있는 학교도 있어요. 1년은 너무 길고 한 6개월 봅니다. 6개월. 진짜 제가 많이 진짜 들어봤어요. 6개월 6개월이면 두 달도 가능할 수 겨울 방학부터도 열심히 하면 돼. 2학년 겨울 방학부터. 자 보세요. 자, 예를 4, 5 들어서 등급이었죠. 지금 어디가에서 발표한 걸 제가 갖고 왔는데 네, 강원대학교 70% 커트라인입니다. 100분위로 공개를 했어요. 물론 정시입니다. 정시. 예, 정시 100분위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표준 점수로 선발하는 대학들은 표준 점수 중요한데 표준 점수는 수능에서 쳐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00분위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100분위가 예를 들어서 바이오 산업공학과가 그냥 느낌만 들어보면 인기학과인 것 같잖아요. 그죠? 바이오 들어가잖아요. 바이오. 그죠? 국어가 70% 커트라인이 47.6%입니다. 5등급이에요? 예,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등급으로 환산하면 수학은 64%입니다. 4등급이죠. 네. 네. 그런데 60%까지가 4등급이니까 사실상 5등급에 겨우, 가까운 겨우 4등급인 사이. 거예요. 그리고 탐구도 평균이 51.1%입니다.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해서 5등급, 5등급, 5등급 맞아도 진학이 가능하다. 이거. 지금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네. 이게 뭐 이과만 이런 거 아니에요? 방금은 바이오 산업공학과고 예, 예. 예를 들어서 문과, 경영, 회계 제일 인기학과인데. 인기학과잖아요. 일단은 국어가 67%입니다. 4등급. 4등급인데 사실상 5등급에 가깝다고 낮은 보시면 돼요. 4등급입니다. 예, 낮은 그다음에 4등급. 수학은 당연히 5등급입니다. 예. 54%. 4등급에 가까운 5등급이 하지만 어쨌든 5등급. 네. 탐구도 72%. 4등급이에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다 4, 4, 5 뭐 이 정도가 4등급, 돼도 5등급만 섞어도 지금 거점공립대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대충 등급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강원대 이런 것도 한 5년 전 기록을 보면 이러지 않았어요. 네. 예, 거의 3위 한두 과목이 있어야지 가는 학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많이 주저앉은 겁니다. 지금 예. 많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통의 강호, 그 호남 지방의 가장 정통의 강호가 이제 전남대. 그죠? 전남대학교. 전남대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조카가 2년 전에 4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맞고 전남대를 쓴다 그길래 수능에서요. 예. 야, 전남대를 일단 쓰긴 하는데 될까? 돼도 막 진짜 막 겨우 될 거. 겨우 되지도 않을까 했는데 한 번에 된 거예요. 심지어 주요 공대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깜짝 놀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거점공립대에 대해서 정시에 네, 대해서. 네. 근데 지금 상당히 뚫었습니다. 지금 전남대도 보시면 경영학과가 국어가 73%, 수학이 70%, 탐구가 81%. 그러니까 4등급, 4등급, 3등급이라는 얘기예요. 인기학과입니다. 인기학과. 철학과는 65%, 5등급에 가까운 4등급, 수학도 66%, 5등급에 가까운 4등급, 탐구는 85%예요. 네. 이게 좋아해야 될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뭐 인구 절벽의 뭐 이게 시작이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네. 막 엄청난 성적을 요구하지 않나 지금 거점공립대. 그러니까 뭐 전남대도 인기학과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뭐 여기 한전 있고 그래서 전자공학 이런 거 되게 높거든요. 네. 그런 과는 뭐 2등급도 필요하고 그런데 인기 전공 몇 개 빼면은 예, 거의 사예요. 거의 사. 예. 선택지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1년만 하면 거점공립대는 당연히 간다는 얘기가 지금 당연히 나오는 말이고. 뭐 4등급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오거든. 웬만하면. 근데 4등급까지 노력하면 나오는데
4등급을 다 요구하는 것도 아니야. 야, 몇 개는 5등급이 나와도 되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그렇죠. 있어요. 지금 심지어. 그리고 평균 100분위가 60%만 넘어가면 지금 갈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부경대도 보시면 뭐 4등급 대 성적과 5등급 몇 개 썼고도 지금 진학이 가능한 걸로 나오거든요. 지금. 부경대학. 예, 부경대도 지금. 부산 쪽에. 예. 그래서 경북대, 부산대도 많이 낮춰져 엄청나게 있고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하락해 있어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있잖아요. 네네. 수도권에 약간 이제 중하위권 대학들도 네. 거의 뭐 60%대면은 꽤 가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분위로 치면은 70%가 넘어가면 엄청나게 많고 60%대만 해도 꽤 가는 학교들이 많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시 100분위가 이 상상을 초월하게 한 4, 5년 전에 비하면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올 5, 6만 아니고 사가 한두 개만 있어도 이 한두 수능은 개만 구조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일단은 5등급부터 시작합니다. 맞아요. 수능이란 시험 자체는 하겠습니다만 돼도 일단 5등급부터 일단 시작합니다. 5등급이고 5등급부터 5등급입니다. 6등급 이하는 사실상 그냥 거의 찍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5등급. 그러니까 지금 거점 공립대도 이 정도인데 잠깐 말씀드렸죠. 지방 사립대나 지방 일반 공립대는 수능을 망치면 어떡합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수능날 망쳐도 망쳤는데 간다. 선생님 제가 등급이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분위가 정시에서 어마어마하게 주저앉아 있다는 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끝까지 하면 확실히 좋다. 네. 예. 지금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 대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그래? 그럼 수능해. 그러면 당연히 수능해. 근데 야 할 수 있대. 그럼 무조건 부산대 경북대 아니면 다 노려보자.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제 성적이 매우 낮은 학생들한테 이 수능을 하라는 건 일단 끝까지 해보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거지. 갑자기 이 방송을 듣고 아 그래? 그러면 한번 노려보자. 근데 이렇게 하시면 또 부담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너는 일단은 다 4등급을 목표로 해. 그래요. 4등급. 예. 그런데 5등급이 몇 개 나와도 상관없어. 일단 끝까지 해. 괜찮아. 무리하지 마. 예. 그리고 수시는 어떡합니까? 수시는 그냥 논술 학점 쓰고 싶은 대로 밀어넣으세요. 그냥. 네, 그렇죠. 예. 왜냐면 밀어넣고 수능 끝까지 가면 막 써도 돼요. 예. 수시. 쓰고 뭐 안전하게 뭐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뭐 또 얘네들한테 그러면 갑자기 또 뭐 아빠가 공부 안 하는 아들이 갑자기 뭐 이 방송 듣고 수능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야 그래? 그럼 아빠가 너 저기 뭐야 대치동에 그 유명한 그 땡땡 인재학원 보내줄게. 아빠가 특별히. 우리 애가 그동안 공부 안 하다가 예. 이제 시작했으니까 예. 자 아빠 때는 대치동 가서 공부했어. 아빠가 특별히 너가 내가 진짜 얘 열받아가지고 내가 널 그냥 호적에 파보려고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오피스텔. 정치 했으니까 아빠 오피스텔 임대했다. 가자. 보내줄게. 예.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 보내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럼 뭐 해야 돼요? 얘네들은 그냥 연계 교재만 열심히 해도 돼요. 그 현재 수능이 연계 교재에서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많이 있고 줄긴 했지만 예. 그래도 얘네들은 연계 교재만 해도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교재가 없어. 맞아 이것만 열심히 보면 일단 4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예. 저는 장담합니다. 모든 전 과목. 그냥 이것만 합니다. 무슨 유명한 일타 강사의 뭐 들으면 좋겠지만 영어 4등급은 어떻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어 4등급 맞을 수 있어요? 수능 영어. 단순하게 갑시다. 일단 잠에서 깨야 됩니다. 예. 일단 자지 마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런데 예. 60점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50점대 이하는 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요? 일단 잠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읽어야 됩니다. 읽고. 그리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지문을 끝까지 읽으면 아는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그거를 토대로 찍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읽다 도중에 아씨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라는 생각이 들 때 참고 좀 더 읽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어만 꾸준히 외워도 그럼 아는 단어가 읽을 때 좀 몇 개 늘어날 거고 도움이 되겠네요. 단어를 꾸준히 외우면 큰일 납니다. 왜요? 2등급 나옵니다. 2등급이 나와요. 네, 그럼 지금 우리가 부담스럽다. 4등급 플랜이니까 부담스럽고. 아니, 그런 엄청난 일을 시키지 마세요. 그런 건 바라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가 갑자기 조달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그렇게 오르진 않았는데 이제 느낌이 공부가 이런 식이구나. 그러면 아이가 아빠 내가 1년 더 해볼게 엄마. 그럴 수도 이런 있죠. 또 한번 받아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아이가 1년 더 한다 그래서 대학이 엄청나게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행위 자체가 1라운드를 약간 유종의 미를 이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다음 라운드를 도전할 때
분명 밑거름이 될 거라고 좀 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 예. 그래서 요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아 너희들 그래도 이거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왜 뭐 무시하는 거냐 네.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많이 만나봤을 때 이 아이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자신감이 굉장히 없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면 공부를 오히려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막 안 하려고 하고 막 워낙 좀 이제 안 좋은 기억들도 많고 상처도 뭐 나름대로 있고 하다가 보니까 저는 하여튼 이런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부담을 낮춰주는 거. EA 스포츠의 저주라고 아세요? 그 뭐니까. 그 EA 스포츠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 네. 뭐 각종 스포츠 주로. 뭐 세계적인 게임에서 축구, 뭐 야구, 농구, 피파 테니스 온라인을 만든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표지 모델을 써요.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업계 그 스포츠계에서 가장 잘하고 가장 유명한 선수를 딱 표지 모델을 씁니다. 예. 뭐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이런 식으로 써요. 네네. 그럼 여지없이 그 다음에 망해. 그 선수가 폭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편하게 보다가 그 선수, 그 표지보다 나온 그 선수 아니야? 얼마나 잘할까? 다들 눈을 레전드 보는 거니까 긴장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못 하게 되면서 더 실력 발휘가 안 되는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아이들은 너무 과도한 기대나 이거를 하기보다는 그냥 EBS 연계 교재, 그러니까 인강도 EBS 연계 교재를 하는 인강들이 있어요. 네. 그냥 쉽게 예. 편하게 하는 강의들 중심으로 가시고 요런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고난도 문제나 뭐 소위 말하는 뭐 킬러급의 문제는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풀 수 있는 문제만 시험장에 들어가서 딱딱딱딱 풀고 퇴근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지 뭐 좀 어려운 문제.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한다고? 네. 야, 아빠가 손준 회장님이 아빠 친구야. 내 지인이야, 동네 형이야. 내가 스터디. 내가 예. 아빠 뭐 했어? 갔다 손준 올게. 회장님. 갔다 와가지고 야, 너 현우진이라고 알아? 그렇게 좋다며. 예. 힐링 캠프 야 이거 선생님 다 아빠가 다 주더라. 이걸로 하면 된대. 5등급 그런 거 필요 없다. 5등급한테 힐링 캠프를 주잖아요. 예. 진짜 죽음의 캠프가 됩니다. 그게 진짜로. 예. 오징어 말고, 게임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연계 교재 그리고 인강을 보더라도 EBS 연계 교재에 대한 해설 강의나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되도록이면 이런 아이들은 이제 과외나 호흡 잘 맞고 친절하고 이렇게 인내심 많은 과외 선생님 이런 분들과 함께 남은 기간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막 엄청 유명한 뭐 선생님, 엄청 유명한 강의 뭐 이런 게 이 아이들한테는 약간 안 맞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아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보통 유명한 선생님들의 강의가 좀 다 상위권 타깃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는 1등급을 타겟으로 하고 특히 이제 폰테겔 선생님 말씀대로 여름 방학부터는 완전히 그냥 뭐 킬러급 문항만 집중적으로 다루거나 실전 모의고사만 다루는데 그런 강의가 안 맞는다 얘들은. 예.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이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하면 막 또 실전 모의고사 엄청 푼다 얘들.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연계 교재를 제발 좀 봐라. 그걸 자꾸 반복해서 한 두세 번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점수는 이득이다. 이 말씀입니다. 뭐 실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어쨌든 네. 저는 다음 라운드 준비가 중요하다. 네. 꼭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사항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 우리 아이들을 위한. 네. 이게 두 가지 중에서 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은 그 패배자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죠. 네. 뭐 괜찮다. 괜찮고 괜찮아. 이게 아이들이 어쨌든 이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뭔가 패배자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저는 알게 이거는 모르게 그런 게 대놓고죠. 있죠. 왜냐하면 보시면 이제 서영고 학생들이 맨날 잠바 입고 다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승리의 전리품 같은 거예요. 또 우리 때는 뭐 그런 그거 게좀 저기 그랬는데. 동대문 가면 한 몇만 원이면 삽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막 그렇고 맨날 뭐 유튜브에서도 스카이 뭐 막 나오고 뭐 이제는 요즘에는 스카이생 아니면 이제 연애도 못 하는 시대가 됐나 봐요 이제 아예. 뭔 소리야, 뭐 그러고 있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괜히 아이들이 당연히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는 네. 아씨 패배자야. 이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네. 1차전 뭐 9대 0으로 뭐 저도 2차전, 3차전, 4차전에서 예. 언제든지 뒤집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예, 원래 인생. 그래요, 인생. 예, 인생은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항상 또 뭐 첫 끝발이 개끝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혹시 대학 갈 때 동네 플래카드 걸었죠? 축 합격. 저희는 그런 거 여기는 없었는데 가는 사람 몇 명인데 그걸 왜 걸어? 고향 예, 셌는데. 고향에서 이게 뭐 대학 한번 뭐 이렇게 좀
사회적 인식에서 약간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학을 갔다고 해서 이렇게 막 기죽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나는 솔직히 이제 한희쌤 인생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경로를 20대를 알잖아요. 나한테 가고 그렇게 살래 그냥 지금까지 살래 그러면 절대 저는 이렇게 안 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건 내 문제야. 우리 학교 문제가 아니고 난 어느 대학을 가도 그랬을 거야.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계속 주의고 싶은 게 그 이제 어쨌든 부모님들이 걱정스럽잖아요. 야, 이 새끼 이 공부도 안 하고 이 새끼 이거 이게 나중에 이거 뭐 인간이 뭐 되려 그러고 또 야 저런 대학 가니니 뭐 해? 걱정되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걱정되기 때문에 진짜로 이 간호, 유아교육, 치위생, 물리치료 뭐 심지어 요즘에는 인기가 덜한데 그 항공 서비스 스튜어디어스 이런 거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막 갔는데 저는 취업 관련 예. 취업이 직접 연계되는 학과들. 저는 비추천입니다. 아니 선생님요 물리치료하면 그래도 밥 벌어먹고 사는 건 문제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적성에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전공해. 네. 그럼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뭐. 네 모르는 거죠. 모르죠. 어떻게 네. 될지 계속 설계가 가능하잖아요. 열린 결말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물리치료를 전공하면 물리치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당연히 학교 생활의 목적은 그 물리치료 고시를 통과하는 거. 그렇죠. 라이센스 시험이 목표가 될 거고 그 라이센스를 통과하면 취업이 당연히 물리치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나랑 적성이 안 맞는다. 그럼 어떡하냐니. 오해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뭐 물리치료를 가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고 이걸 아이가 가고 싶어 하고 그렇죠. 고민도 관심이 해서 있으면 당연히 괜찮은데 관심도 있고 좀 오랫동안 고민해보고 이게 어떤 직업인지도 다 네. 찾아본 다음에 이거 나랑 괜찮을 것 같다 판단을 해서 준비하는 학생이면 적극적으로 보내는 네. 게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지금 논의하는 주제는 아무 별 생각이 없는데 아이는 아무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부모님이 봤을 때 이 직업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것 같아. 이 직업을 획득하기 위한 과를 한번 가보지 않으련 이렇게 해서 아이를 밀어넣는 강제로 행위가 아무 생각이 없는 애를 이렇게 네. 진로가 되게 뚜렷하게 연결돼 있는 학과를 강제로 밀는 거 좋지 않다. 운 좋게 아이가 적성이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죠. 갔는데 맞는데 만약에 안 맞아버리면 이런 학과들은 골치가 아픕니다. 왜 그 우리 어린이집 보면은 물론 저는 이 물리치료가 되게 유망합니다. 저도 좋다고 이거 생각해요. 되게 진로가 예. 유망해. 지금 특히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는 네네네네. 시대이기 때문에 유망한데 적성이 안 맞아야 간다도 맞으면 나랑 맞아야 한다고. 예.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는 그 무리를 일으키는 어린이집의 교사 있잖아요. 네. 네네네. 아마 적성이 안 맞을 거예요. 아. 애 보는 안 게. 맞지 당연히. 예. 근데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일은 하고 있으니까 예. 경력은 쌓아가니까 다른 일 하기는 그렇고 예. 애 보는 거 적성이 안 맞으면 힘들죠. 그거 하루하루가 지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성이 안 맞거나 아니면 적성이 안 맞아도 잘하려면 돈을 많이 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적성이 안 맞는 사람들 많을 거야 의사들도. 하지만 돈이 많으니까 참고 한단 말이야. 자본주의의 미소가 네.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취업이랑 직접 연계되는 학과를 아이의 의사나 적성과 상관없이 밀어넣는 예. 것은 이 아이들한테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애매한 컴퓨터나 뭐 이런 쪽으로 차라리 인문계나 어문계열을 넣어서 약간 열린 상태에서 2라운드를 시작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판을 까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문대 관련 얘기인데 전문대를 또 이렇게 좀 진학적인 측면으로 또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취업, 기술. 취업 음. 기술로 보내시는 분도 있는데 얘가 지방 가려니 차라리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좋은 전문대를 보내는 게 어떠냐. 근데 이제 제가 전문대를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문대는 말 그대로 전문대잖아요. 예, 전문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학을 해야 되고 저희 지금 방송 광고를 하고 있는 아주 자동차 대학도 네. 자동차에 딱 관심이 있고 특수 목적. 특화된 네. 어떤 그런 기술을 배워서 내가 관련 일을 딱 하겠다.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좋아요. 엄청 좋죠.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서울 전문대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중에 그거 원하는 어머님들이 예. 있더라고. 본질에서 벗어난 행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조금 안 좋은데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를 이렇게 보내면 지방대보다 낫지 않겠느냐. 여기는 전문대 중에 그래도 스카이급 전문대예요. 여기는 전문대 중에 엄청나게 유명한 데예요. 몇몇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데 많죠. 있는데 네. 솔직히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니요. 그쪽 세계에선 서열화돼 있어요. 쪽에서는 아는데. 그러니까 예. 왜 자꾸 그게 이제 내가 대학을 서열화했던 어떤 그런 몸에 밴 어떤 그 태도가 지금 전문대 진학으로 이렇게 2월
이동시켜가지고 그걸 차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다른 겁니다. 우리 애가 우리 애는 딱 미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보내요. 요리 네. 뭐 요리는 물론 이제 4년제 선택지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지방은 막연하게 보내시고 그냥 뭐. 펜타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 서울에 있는 전문대 거기가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경우에는 약간 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예. 후회할 수 있다. 후회할 수 있다. 예. 막상 갔을 때 후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전문대 선택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진학적인 아이가 측면으로 관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내시되 진학적인 측면으로 전문대를 접근하지 마라. 예. 그냥 뭐 수도권에 있는 유명한 대학 보내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선택지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저는 이제 전문대도 지금 이제 학력 인구 감소에 직격타잖아요. 네네네. 지금 전 전문대 많이 많이 변화하고 있죠. 없어질 것 같고 저는 이제 네. 전문대의 미래가 약간 이제 성인 대상 학원 평생 교육, 평생 교육 이런 진짜. 느낌으로 네. 전환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아주 자동차 대학교 지금 가고 싶다고 가고 싶고 난리에 지금, 지금. 예. 지금 그럼 에어컨 필터도 못 가시잖아요, 두 분은. 뭘요? 에어컨 필터도 못 가시잖아요. 자동차에 에어컨 필터가 있어요? 예. 워셔액도 이게 뭐 엔진 오일에 워셔액을 넣어야 되는지 워셔액이 뭐예요? 엔진 오일을 워셔액인지 이거 마셔도 되는 건지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좀 배워서 우리도 네, 맞아요. 배워야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성적대가 조금 아쉬운 아이들을 저희도 많이 보긴 보는데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이 일단 기가 많이 죽어 있고 네. 예, 약간 위축돼 있는 느낌에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진로에 대해서도 약간 불명확하고 뭐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도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를 이제 펜타기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요 성적대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이랑 관계가 좀 안 좋거나 이렇게 부모님의 욕심은 좀 높았는데 떨어져 있는 경우는 관계도 굉장히 좀 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좀 한 발짝씩 이제 좀 힘들 맞아요. 때마다 예. 인생에서 약 한 발짝씩 빼서 이렇게 좀 그치. 주변을 훑어보는 어떤 그런 것들. 저도 힘들 때마다 이제 우주 관련된 사진 보면서 이런 티끌 같은 존재. 한 얘가 지금 발짝 뭐 하냐. 빼는 게 낭떠러지 서 있으면 잘못 디디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너무 막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서열이나 구조나 이런 거에 이제 몰입해 있으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예. 사실은 고3 때까지 그냥 그게 몰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잖아요. 네. 한 발짝만 해서 이제부터는 좀 2라운드 인생 2라운드를 찾는 느낌으로 대학 설계나 진학 설계, 입시 전략이나 이런 거 다시 좀 짜보시면 그리고 저는 대학 좋을 것 같다 서열화는 이런 겁니다. 뭐 점진적으로 해결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계속 눈에 띄게 지금도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쵸. 완화된 상태이기 뭐 때문에 업종별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나 이런 거는 정말로 예. 진짜 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학벌이 아무 의미가 없는 분야가 있어요. 많아요. 특히 요즘에 사회 변화가 예전 같이 이제 뭐 농업 사회나 이제 공업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전공이랑 사회 구조가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은 대학 전공이 못 따라가거든요. 사회 네. 변화의 속도 자체를. 네. 그래서 저는 대학 서열화보다는 실력. 그럼 2라운드, 그쵸. 3라운드에서 네. 내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노력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 예. 그리고 솔직히 서울대 가도 서울대 가면 서울대 간 입학한 해만 딱 정말 좋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솔직히 한 2, 30년 지나잖아요. 지금 한희쌤 부모님은 우리 아들 서울대 나온 거 아직도 자랑하세요. 이 불효자식 이거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막 이러세요. 제가 전화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생을 길게 해보자. 길게 보시고 길게. 예, 2라운드가 분명히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입시 전략이나 이런 걸 설계를 하면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자, 그래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총정리를 해봤고 저희가 한 2, 3년 전에 했다가 올해 또 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이제 오늘 제가 상담 많이 하면서 이런 아이들 이제 봐요. 1년에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머릿수로 치면 5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저도 마음도 안타깝고 학생도 좀 위축돼 있고 그래서 길을 되게 북돋워 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더 할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 그냥 안 한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자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이 아이들한테 정말로 좀 이렇게 괜찮다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스스로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실제로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도 보잖아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히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더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괜찮다. 요 얘기가 제 의미 있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한테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들도 이제 학부모로서 졸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좋은 얘기네요. 예, 부모님들도 이제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 아이한테 2, 3라운드가 있고 부모님들한테도 6, 7, 8, 9라운드가 있어요. 아까 평생 직장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사실 다음 라운드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제 학부모로서의 라운드를 종료하시고 네. 부모님, 나 자신의 어떤 이 행복과 가치, 인생의 어떤 중후반을 달려가는 나를 좀 생각하셔서 네, 새끼는 이제 20살 되면 이제 내 자식이 아니게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네네. 네. 예, 다음 라운드를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친구 중에 공부머리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인정하더라고요. 책만 보면 잠이 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애한테 공부를 시켰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장사도 하고 나름 그런 사업적인 경험을 쌓아서 지금은 저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부러워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렇게 공부머리가 없는 아이들도 그 진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 도와주면 훨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세히 보면 내 주위에도 가방끈 길고 뭐 박사하는 사람들 제일 못 살아. 맞아 아니야. 먹고 네. 뭐 돈이 중요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열심히 하는 것도 자기가 재밌죠. 좋아하는 분야를 돈이 많은 상태에서 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펜타게 선생님의 이번 방송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주는 추석 예. 특집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야죠. 예, 추석 특집을 좀 기획을 해서 뭘 하지? 추석 방송 저희 PD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좀 네.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추석 특집 방송으로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시왕 이번 주 방송도 끝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다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